망토를 펄럭이며 날아가는 슈퍼맨,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정의를 지키는 배트맨. 이런 슈퍼히어로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에 약하다는 점일 겁니다. 사랑의 종류를 보자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물에 대한 사랑 등도 있을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영화나 만화처럼 한 매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 이 사랑의 감정이 보여질수록 몰입도 잘 되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만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초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1월 8일 수요일 MBC 경남 정오의 만곡,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승환의 슈퍼히어로로 문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자, 히어로들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본토 히어로나 초능력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헐리우드 쪽 히어로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슈퍼맨, 배트맨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스파이더맨에서 왜 스파이더맨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와 좀 헤어지고 뭔가 되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갑자기 거미줄도 안 나오고 매달리는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건물 위에서 추락하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역시 히어로들도 힘의 원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랑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 약한 건 우리나 히어로나 마찬가지네요. 자, 수요일에 정오의 만곡,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히어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점이 매력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초능력자는, 히어로는 이런 사람들이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또 같이 얘기 나누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더맨, 사랑에 약했던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힘을 잃어버렸던 스파이더맨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설거지하고 조금 동네에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약간 기분이 꼭 벚꽃 피기 전에 되게 포근한 그 느낌 있죠.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거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벚나무가 이렇게 딱 가로수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낙엽 많이 떨어지고 벚꽃이야 볼 수는 없지만 저도 모르게 약간 그 기운? 항상 벚꽃 피기 전쯤에 약간 포근하면서 뭔가 싹이 움트기 전에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늦가을에 약간 봄의 기운을 저는 살짝 느꼈었네요. 비도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비 오나 싶어서 나갔더니 비도 안 오고 약간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지난 주말쯤에 갑자기 추워져서 이번 주가 좀 더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또 갑자기 추워질 수 있고요. 또 입동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언제 겨울이 와도 어색하지 않을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겉옷 꼭 챙겨서 외출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요, 잠시 후 3부에서 2명의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 우리 경남의 훈훈한 이야기들 만나보는 경사새 준비하고요. 자, 3부 말미에서는 우리 지역 상인과 창업자들을 만나서 응원하는 시간이죠. 시장나들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창업자 CEO와 함께 그들의 꿈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 진솔하게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자,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교통제보, 이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0204번님께서 창원 맞죠? 창원 파룡산에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지금
글쎄 바람이 오늘 많이 부는 것 같진 않지만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 불이 또 크게 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난주에 창원터널 인근 사고도 저희가 또 목요일쯤에 이제 방송 중에 교통제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큰 사고였었잖아요. 네, 이 사고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0204번님 감사합니다. 파룡산에 지금 화재 발생했다는 문자가 와 있는데 소방차량 다 출동했겠죠. 네, 관계자들 듣고 계시면 빨리 출동하셔가지고 산불은 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일단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이용하세요? 아기들마저 스마트폰 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일이 요즘 잦은데요. 그야말로 스마트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보급이 극속도로 늘어나면서요. 경제활동부터 정보 습득까지 대부분의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모바일 온리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점심은요. 잠시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잔잔한 라디오 소리, 좋은 이야기와 함께라면 더 좋겠죠? 자, 경남도민일보 이차원 기자와 함께 경사제 시작합니다. 네,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책하고 싶은 계절의 남자 이창원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도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죠? 저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 습관처럼. 네. 아까도 이제 옆에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 봤는데 그 모바일 온리족에 정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뭐 회사 업무부터 뭐 정보 습득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혼자 사는데 부모님과 살았으면 네. 그 매일같이 등짝 스매싱을 딱 맞을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네요. 네, 참 이게 편리해가지고 뭔가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네, 이거 이것도 참 뭔가 중독이고 참 어려운데 그 모바일 온리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그 어떤 연령대가 여기에 가장 많이 속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이제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 10대나 20대들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실제로 5, 60대가 모바일 온리족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정말요? 이게 작은 화면에서 뭔가 거부감이 있다가 화면이 점점 커지면서 글도 좀 쉽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는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중독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잘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현대인들의 갖가지 질병이 스마트폰과 떼놓을 수 없는 건데 뭔가 이런 질병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좀 더 적당히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루 중에 스마트폰 이용은 이제 뭐 라디오 들을 때 정도만, 그렇죠? 뭐 네. 문자 참여할 때 정도만 강추드립니다. 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딱 떨쳐줄 오늘의 경사세 어떤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키워드는 지켜주세요와 솜씨 좀 보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다 이제 뭔가 말을 건네는 네, 듯한 말로 해야죠. 느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켜주세요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네, 그 우리 복자 씨 요즘에 그 초등학교 등하굣길이나 학교 주변에서 뭔가 좀 달라진 풍경 보신 적 있나요? 있죠. 네. 저도 캡처해서 제 SNS에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예, 우리 아이들이 그 눈에 띄는 형광색 가방을 메고 지금 등교하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역시 어머니. 네, 그 경남 전역에서 일어난 변화인데요. 그 도내 520여 개 전 초등학교생 한 1학년에서 4학년 우리 저학년 학생들에게 보급된 가방 안전 덮개 얘기예요. 이제 경남 도교육청이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개발한 상품인데 이게 그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장관상도 받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요즘에 아주 톡톡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소한 움직임이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덮개 보면은 3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정말 꼼꼼해요. 네. 요게 제가 매일 아침에 가방에 걸어주거든요. 저희 애한테 달고 가라. 네. 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꼭 달아야 된다 이러면서 요거 스쿨존 준수 속도 30km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 스쿨존 시속 이게 30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이제 저학년에서 발생하고 네. 뭐 안전 불이행, 신호 위반 등 대부분 운전자 가실 때문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최근 3년간 20명이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로 숨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속도도 속도고 불법 주차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불법 주차 돼 있으면은 애들이 차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못 봐요. 그럼 못 맞아요. 봐가지고 사고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반드시 스쿨존에서는 느리다 싶을 정도로 네.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예. 네. 혹시 깜빡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가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 가방 학부모 만족도가 한 90%에도 달한다고 해요. 네. 그 아이들 안전이 우리 도교육청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의 실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 가방 보면서 속도 좀 줄이고 네. 또 이 가방이 전국적으로 또 널리 퍼져서 그런 안전이 좀 더 지켜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모르긴 몰라도 다른 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네. 아마 눈독 들일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좋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몰래 가방을 딱 좋게 또 포장해주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우리 복자 씨처럼 아침마다 곱게 또 씌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민경 씨도요. 저도 봤습니다. 눈에 이거 확 들어와서 완전 좋더라고요. 네. 라고 전해주셨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걸 착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서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속도 준수, 불법 주차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솜씨 좀 보소였습니다. 네, 그 우리 통영하면은 동피랑 마을이나 뭐 강구안이 좀 먼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소개드릴 이 마을도 사실 좀 빠지면 섭섭할 마을이거든요. 그 가는게 마을이라는 곳의 이야기인데 그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마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최근에 어르신들이 직접 이게 그림책을 그려서 가는 게 할매요라는 책을 또 출간하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공동체 문화마을이란 이름도 참 정겹고 좋은데요. 그림책 출판 소식에 앞서서 그 가는 게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가는 게 마을은 옛 통영군과 충무시 경계인 산양읍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은 뭐 옹기장이나 대장장이, 뭐 소반장이 등 지역에서 온갖 장이들이 모여서 함께 소규모 간의 조공업을 이루면서 살았던 지역이고요. 앞서 뭐 수년 전 주민들이 이 장이들을 주제로 마을 노래도 만들어서 합창대회도 열었고 장이들의 상가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시로 적어서 시화전도 열었다기도 해요. 네. 또 이때 뭐 주민들은 가는 게 마을의 노래를 또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고 또 올해는 주민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국화를 또 가꿨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에는 마을 잔치도 열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마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야말로 이제 뭐 문화와 또 살아있는 자연이 조화로운 곳이다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림책을 만들었다니 어르신들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가는 게 할매요라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 통영 수산물에 전복이 있잖아요. 이 전복이 임금님 진상에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 또 힘들어서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고 그거를 임금님 앞에서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 수년 전부터 마을 변화를 주도한 우리 신성한 이장님께서는 그 집집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탄생했다며 아주 기뻐하셨는데 올해 어느 해보다 화합하고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또 아주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항상 강구안만 갔는데 네. 통영 가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볼 곳이 또 생겼네요. 요즘 통영 관광이 이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전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오늘 소개했던 이 마을의 이 훈훈한 정까지 담뿍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뭔가 공간에 변화를 주기에 뭔가 이 시와 그림 같은 게 또 좋잖아요. 맞아요. 예. 또 시도 쓰고 또 우리 복자 씨 그림도 잘 그리니까 못 그려요. 그래요? 한 개 걸어서 또 액자에 또 걸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덮개부터 통영 공동체 마을까지 살펴봤습니다. 4267번님께서도요. 학교 앞에 신호등 노란색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안전 좀 맞아요. 지켜주세요. 네. 라고 하셨고 5022번님은요. 저는 매일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휴대폰을 보며 주차해 있는 제 차에 부딪혀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라고. 네, 웬만하면 이제 뭐 그 아이들도 사실은 휴대전화가 좀 맞아요. 문제긴 한데 모바일 올리족이 되면 안 네, 돼요. 일단은 우리 어른들이 또 더 솔선수범해서 안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이 기자님 오늘의 경사세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그 뭔가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또 그런 연말이 되길 바라며 이 노래 신청하고 할게요.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네, 오늘도 이창원 기자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지역의 창업자들과 또 우리 상인들을 응원하는 시장 나들이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그분들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꿈을 들어봅니다. 시장 나들이. 자, 오늘은요 진주 지하상가 청년몰에 청년 CEO 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중앙지하도 상가 캐릭터 상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모아보카의 주인 청년 김창석입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청년 김창석님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직접 또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모아보카 매장 이름이 특이한데요. 어떤 뜻으로 만들게 되셨을까요? 네, 모아보카는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하나 모아보카에서 착안에 모아보카. 짓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사람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름이 진짜 귀에 쏙 들어와요. 모아볼까?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의미로. 자, 우리 김창석 CEO만의 그 뭐랄까요? 창업 슬로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네. 이제 현재 저희 모아보카만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게의 가보카, 사보카, 모아보카입니다. 약간 다단계 느낌이에요. 가볼까? 사볼까? 모아볼까? 네. 아, 모아볼까는 마지막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야, 이제 손님들이 요걸 듣고 나면은 진짜 이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키덜트 문화라고 해서 또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 즐기던 장난감을 다시 찾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혹시 모아보카 매장에도 이런 어른이들이 많이 찾는 편일까요? 네, 어른들이 저희 매장에 자주 방문하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5세 아동부터 50대, 60대 중장년층까지 저희 네.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편입니다. 아니, 사장님 근데 어린 연령층은 저희가 예상이 됐는데요. 5, 60대 어르신들은 조금 의외인데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네. 5, 60대 연령층들의 고객님들을 타깃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어. 손주나 손녀들의 손을 잡고 장난감 겸 구경을 시켜주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게 또 뭐 고모들하고 또 이렇게 삼촌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손잡고 완구점 근처 많이 갔거든요. 일부러 발걸음 멈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소개해주실 궁금한 게요. 그 오늘 소개하실 캐릭터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단순하지 않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캐릭터라는 거는 음. 이제 피규어라는 게 대상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네, 몸을 본따서 만든 작은 크기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소품인데요. 네, 때문에 하나하나 말하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은 움직일 수 있는 피규어와 고정되어 있는 피규어, 가지고 놀 수 있는 피규어, 또 그리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피규어인데 네, 주로 만화 캐릭터나 유명 영화의 캐릭터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탐정으로 시작하는 만화 주인공을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20, 30대, 40대, 50대 어르신분들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아이언맨 히어로 팀 캐릭터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지만 영역만큼은 절대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디어 상품은 이제 최근에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박한 상품들로는 이제 미러볼 블루투스 스피커. 저 미러볼 이렇게 하늘에 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천장에? 근데 이제 블루투스 노래 들으면서 이제 밤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네. 요즘 더 핫한 게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블루투스 마이크라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자기가 노래를 또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에 좋은 레고를 저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 문어 등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소품들이 많으니까 네.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좀 맞춤형 선물. 그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좋네요. 뭘 하면서도 항상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강추합니다. 깨알 정보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제품들이 제법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분야들도 있는데요. 우리 김창석 CEO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희 모아보카에서 판매하는 캐릭터 같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닮듯이 같이 좋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시장성을 고려해봐도 충분히 진주에서는 잘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업종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직접 또 그 몸소 창업의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네. 듣고 계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창업을 하려면 이런 것만은 꼭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좋아하고 즐겨야 깊이 팔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시작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 매장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사실은 조금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자금력, 자본력도 사실은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성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직접 경험하신 우리 CEO의 또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짧지만 다양한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김창성님의 꿈은 뭘까요? 소소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진주하면 모아보카, 그리고 모아보카 하면 진주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진주에서는 가장 핫한 공간이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또 매장을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해 보는 게 자그마한 소원입니다. 모아보카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네, 그 맞습니다. 이상까지 저희 또 같이 응원할게요. 자, 저희도 함께 응원하길 약속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정오의 희망곡이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한 곡 신청해 주실까요? 제가 창업을 한 이유 자체가 이제 아내 덕분인데, 저희 아내가 현재 임신 6주입니다. 축하합니다.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은 린가 신용재의 그런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기도 순산하시길 바라고 또 하시는 일 언제나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